애초에 지금의 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저와 일치성을 가진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과학 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대화해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 정도가 논의가 가능하다. 치열했던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라는 게 결국 세력을 규합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신을 하는 게 또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또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단일화라는 그 정치 공학 자체에 반대하고 과거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도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가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수월하다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뭔가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애초에 지금의 계엄 및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떤 세력도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저와 일치성을 가진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적어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과 대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 정도가 논의가 가능하다 정도를 저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치열했던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리고 빅텐트나 이런 논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낳지도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빅텐트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인에 대한 포비아, 특정인에 대한 거부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일 텐데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시간을 되돌리면은 그 특정인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이 어쩌면 재료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매우 큰 상황을 대한민국에 발생시킨 이상 그분의 허물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주요 아이템으로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생각해봐도 안 되는 아이템이다. 구현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조연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고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후보께서요 단일화 경선에 들어가면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화 경선에 가면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거에도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어쩌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고 제가 정치에 들어온 이후에 보수의 하락기 속에서 저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치러온 모든 당내 선거와 공식 선거는 저에게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는 저에게 그래도 그 정당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정치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의지가 살아있었을 때고 제가 결국에는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어려운 동탄 선거에 뛰어들 때는 결국 제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로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무지막지한 그런 무단 통치자에게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런 빅텐트 정서적으로도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델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뭐 제가 들어가서 이길 자신도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전혀 거기서 어떤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보수 진영에 있어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고쳤음의 대상이 아니라 바꿔야 될 대상으로 저는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쳐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고쳐놔도 원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저의 지난 4년 동안에 제 꽃다운 30대를 넣어가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실제 후보님께 단일화 의사를 타진하는 곳이 있나요? 뭐 빅텐트라든지. 뭐 타진한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준석이랑 무조건 다니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전 야멸차게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얘기하셔도 야멸차게 거절하고 있고요. 제가 뭐 비유를 굳이 하자면 이게 제가 나르시스트라서 이렇게 비유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두가 이준석이 가는 길이 성공 확률이 낮다고 볼지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회를 봅니다. 그게 저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는 행동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평생 아니면 앞으로도 가발 만들고 뭐 안경 만드는 경공업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중공업에서 기회를 보고 매우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턴에 도전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누군가는 뭐 조선 수군이 12척밖에 안 남았으면은 당연히 수군을 때려치고 육군에 합류해가지고 전쟁을 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누군가는 거기서 안 막아내면 바다에서 막아내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켜내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에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자구도 속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휘둘리지 않고 압도적 새로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게 제 자기 확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조만간 네. 뭐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조연설을 보면 그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한 대행은 이 함께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저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한덕수 대행이 제가 겪어본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한덕수 대행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막아세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론을 지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 하지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뭐 계엄 내각에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좀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님께서 솔직히 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시간 타임라인상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에 진입하셔서 이번 대선에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시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출마가 어려울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어쨌든 그 시작을 하시겠지만은 한 달 뒤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최종적으로 올리실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